돈이 되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바이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동안 눌려 있었던 서름을 딛고 사실 지난달부터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좋았죠. 네. 어제 오늘 좀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관련 이슈 한번 볼까요? 녹십자 FDA와 손잡고 초희귀질환 신약 개발 이야기입니다. K제약 최초라는 점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증상이 뇌전증과 지적장, 그러니까 그 소아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평생 이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어떤 유전자 쪽에서 결함이 생기는 그러한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관련해서 내용들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치료제 개발이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좀 힘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미국 허가 당국과 개발 추진한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FDA와의 공동 개발 소식, 내년 하반기 사람에 대한 대상 임상 진입이 목표입니다. 이 소식이 사실은 이제 꿈을 먹고 자라는 바이오 쪽에 큰 호재거리이잖아요. 근데 녹십자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의 제약 바이오 섹터가 들썩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이 이슈와 함께 전체적인 상황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는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의 한계는 일단 판은 깔아졌는데 중요한 건 기술이다라는 거죠. FDA와 같이 이제 일을 한다라는 판은 깔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만 결국 녹십자가 이런 것을 성과를 나타내야 되겠죠.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희귀 질환이고, 그러니까 희귀 질환이다 보면 대중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대중성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약값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런 또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희귀 질환에 대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판매량이 적다 보니까 약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좀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상황이 가깝다. 이걸 통해서 녹십자가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새로운 어떤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어떤 연관된 기술을 녹십자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우리가 더더나 유전자 치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십자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겠죠.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떤 그 방침이죠. 어떻게 보면 FDA가 굳이 왜 녹십자랑 손을 잡았을까? 뭐 글로벌 제약사들 많을 텐데. 근데 높은 기술력과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습니다만 일단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FDA 쪽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본다라면 물론 이제 뭐 약이 안 좋은데 FDA가 허가를 내줄 일은 만무한 거고요. 이게 어떤 새로운 트리거라기보다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글로벌 추세들이 봤을 때 기술력을 갖고 있는 쪽한테 오더를 준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중국, 일본 쪽, 인도 이런 쪽에서 오더를 받는다라고 보면 이건 굉장히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모든 걸 다 이루는 건 아닌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녹십자 요 부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늘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들이 좋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어제까지 강했던 게임 엔터주들이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저도 동시효과를 지켜봤는데 아침에 게임 엔터주들 아침부터 물량들이 좀 나왔어요.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약 바이오들이 좀 들어주면서 트레이딩 자금이 일단 몰렸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한 달 전부터 상대적인 강세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할 때, 나름대로 뭔가 좀 움직일 때는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주고, 특히 지금 같은 코스닥에 조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어제까지 움직였던 종목들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트레이딩 자금 이쪽으로 몰리고, 여기서 대장주인 꿋꿋하겐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맏형 역할을 꿋꿋하게 해주고 있죠. 차트들 보면 다 지금 뭐 겁낼 차트들 아닙니다. 물론 올라온 게 겁이 난다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무너질 차트들은 아니에요.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더군다나 우리가 게임 엔터주와 제약바이오의 차이점을 놓고 본다라면 오네코도 얘기했듯이 게임 엔터주는 쇼퀴즈가 들어온 게 있어요. 분명. 쇼퀴즈. 쇼퀴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공매도 쳤던 거 그거 이제 다시 쇼커버링 이제 들어온 거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쇼커버링으로 봐야 되겠죠. 오늘 밀린다고 보면 그 재료에 반응한 건 아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쪽은 그런 차트 모양이 아니에요. 차트 모양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향하는 뭐 이렇게 꼿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게임주의 상승과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수급 논리 상은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예, 좀 큰 흐름. 트레이딩 자금이 이제 가장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섹터들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 유입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죠. 맥락이 같지만 이제 어제 쇼스퀴즈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공매도 그 자금이 얼만큼 그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게임주는 단기 대응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약바이오는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가서 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지는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내가 수익이 좀 나면 일단 꺾일 때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못 챙기셨던 분들은 오늘 하다가 벌써 이제 상가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서로 마이너스 돌아서 못 팔아요. 예. 그 사람들의 심리예요. 더군다나 이제 바닥권인데 이제 또 한번 들어주겠지만 못 파는데 이거는 추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박스를 뚫어놓고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추세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쏠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가 꺾였다라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지금 어느 누구도 여러분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추세가 꺾인다라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들고 가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 때문에 지금 오늘 휴가 기간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 휴가 끝나니까 난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언제 보느냐라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예약 주문을 걸어 놓으십시오. 예약 주문을 걸어 놓으시고 지금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저녁 때 와가지고 안 팔렸다? 또 올라갔네? 그럼 예약 주문 그걸 올리세요. 따라 끌어올리세요. 저녁 때마다 따라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보통 손을 안 대도 한 달 정도는 예약 주문이 거의 대부분 증권사들이 유효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시세가 변동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저녁 때 와서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수급 트레이딩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제약바이오였는데 종목 하나만 딱 기준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점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그들이 이제 꺾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맏형이 살아있으니까 우산 속에 지금 쫙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셀트리온이 가느냐, 삼성바이오로 가느냐, 뭐 이 논쟁보다는 지금은 이 맏형들이 딱 우산 역할을 해주니까 나머지 따라온다. 만약에 이 맏형들이 꺾여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작은 단에 있는 개별 종목도로 이제 가겠죠. 변동성이 작은 게 가볍기 때문에 크죠. 근데 지금은 굵직한 맏형들이 살아있으니까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가지고도 수익 내는데요. 뭐 지금 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오늘 사실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오전 8시 8분에 우리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 미국에서 세계에서 7번째. 이 의미가 뭘까요? 세계에서 7번째? 세계에서 7번째.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달이란데 토끼 혹시 보셨나요? 달토끼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진짜 우리 달이라는 거가 정말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 동심을 품었었던 거고 거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인식들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어떤 뭐 변화, 지금 우리 우주항공 쪽에 큰 변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드디어 2번 만에 궤도 위성을 우리 자체 기술로 이게 뭐 100%냐 아니야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어쨌든 우리 기술 우리가 이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위성을 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위성으로 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위성의 힘을 빌리긴 했습니다만 발사체는 스페이스X라는 것은 하긴 했지만 이 자체도 어쨌든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거죠. 우리가 부족한 기술은 다소 이제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죠. 더군다나 이 막대한 어떤 돈을 들여서 굳이 달 이걸로 해서 하는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보시는 시각도 일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있을 부분인데 근데 일단 자 코리아 위성도 쐈어. 달도 쐈어.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 연관 산업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연관 산업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상업 위성 시장에 우리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쪽 고흥반도에 막대한 시설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예산만 들어갔죠. 예산만 들어갔지만 우리가 앞으로 인공위성을 한 2차례 정도 더 성공을 하고 나면 우리가 과거에 했듯이 우리가 이제 통신위성을 뭐 다른 나라에 위탁 발사했듯이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국항공우주에서 KF-21 초음속 항공기를 만들어냈을 때 처음에 FA-50 처음에 시제기가 나왔을 때 이게 초음속이 가능하겠냐 해서 논쟁이 있었대요. 제가 엊그제 우연찮게 그거 관련된 어떤 비하를 읽었는데 예. 많은 개발자들이 이거는 훈련기기 때문에 초음속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초음속이 필요하다 해서 밀어붙였대요. 그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죠. 근데 초음속이라는 걸 한번 해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비행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트리거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쪽 관련 기술, 이거와 관련하면 원래 전자레인지도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전자레인지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전자파. 전자파라든지 아니면 더군다나 그 우주인들이 가서 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자레인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어떤 관련 기술들을 우리가 원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뭐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게 보다는 우리 산업, 더군다나 제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제 그거는 더군다나 이제 하나그룹과 또 방산에 대한 어떤 트리거도 생기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거의 관련 뉴스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그만 뉴스들이 시장에 반응 안 했다. 그러면 중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실 수 있다. 이게 지금 남들이 다 확 불이 붙을 때는 물러서세요. 물러서시다가 제가 올 초부터 항공우주를 말씀드렸다만 해도 그래 차영주 소장 의견이야 그랬는데 작년 말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했을 때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의 방산과 이쪽 섹터는 내가 언제든지 많이 빠지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섹터다. 이 정도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씨를 뿌려야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모든 씨가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근데 씨를 쫙 뿌려놔야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것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국가도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투입을 해서 그렇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이걸로 보셨어요. 그동안은 국가 주도의 산업이었다면 이제 민간 업체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누리에 실린 주요 장비 6종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뭐 측정기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다음,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저도 이제 요거 지금 관련해서 봤는데 과거에 지금까지 어떤 위성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최첨단 어떤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최고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 호평이 여기 있습니다. 네이처지에 이렇게 실렸대요. 한국이 개발한 편광 카메라 폴캠 큰 기대 이 이야기가 있고 참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거라서 참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요. 달 탐사 추진 9개국 자체 개발 탐사선은 한국뿐이다. 자, 그러면 이건 긴 관점으로 밀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기준을 가지고 대표적인 종목 뭐 한국항공우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쪽은 우리가 이제 결국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까지는 돈을 쓰는 거였죠. 물론 이 기업들이 공짜로 만든 건 아니고 정부 예산이 들어간 거라 돈을 벌지만 새로운 막대한 돈을 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방산주랑 항공우주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도 폴란드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폴란드는 지금 노이즈랑 섞여 있다라고 봐요. 어떤 노이즈? 원래는 우리가 방산에 관련돼서 탱크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거든요. 탱크 한 대가 대략 얼마 정도다. 예를 들면 한 대당 50억 정도다라는 거에서 서로 협의를 하거든요. 더군다나 막대하게 수주하면 어떻게 되죠? 좀 깎아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먼저 발표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좀 많이 당황해하는 면이 있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온앵커랑체가 자 우리 뭘 만듭시다. 했는데 갑자기 온앵커가 확 발표를 해버렸어. 그럼 제가 당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쪽도 정치적인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폴란드도 어찌됐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수주를 통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수주 받아왔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수주는 매출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매출로 이어진다 칩시다. 근데 매출과 이익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출 이꼴이 이익이 아니고요.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매출은 위에 있고 이익은 쫙 밑에 있습니다. 왜 제가 쫙 밑이냐면 이 안에 수많은 비용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 매출은 늘어나요. 수주를 계속 들어오니까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왜 이익이 안 나죠?
막대한 비용, 후판 가격, 인건비 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쪽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해 주는 게 기업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주 모멘텀으로 지금 전 반영됐다고 봐요. 나중에 이익 모멘텀으로 왔을 때 예. 주가가 올라간다.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현대로템이라고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하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하철하고 더 이번에 현대로템이 또 수주한 게 SRT에 대한 어떤 새로운 거 네. 이런 것들이 수주가 들어오면 물량을 만들어내야 되죠. 만들어내는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수주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단지 수주, 그러니까 지금 로템 같은 경우는 수주와 이익이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결국 조선, 현대로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제 그 합병 이슈가 있으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뺍시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수주 산업과 수주 산업에서 내가 어떤 이익 모멘텀을 가져야 될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조선주 뭐 아무거나 하나 같이 놓고 비교 예.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 아무거나 하나라고 하시면 딱 떠오르는 건 현대미포조선인데. 현대미포조선보다는 차라리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뭐 이런 것들이 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그 컨테이너 선에 이제 어떤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과 변동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렇군요. 성과 변동이 좀 높은 거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감하게 예 변동을 보이는 그렇죠. 쪽. 예, 그냥 알겠습니다. 공부할 바에는 좀 화끈한 거 갖고 공부해야죠. 화끈한 거 하나만 딱 정해주세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갖고 한번 보시죠. 대우조선해양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 체크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대우조선해양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아, 요즘 사실 이제 5G 통신 장비주가 예, 조금씩 올라옵니다. 네.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요즘 그렇더라고요. 이 기업 한번 볼까요? 네. 로스웰이라는 기업인데요. 중국의 중흥통신이라는 쪽에서 스마트홈 단말 추가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네. 적지 않은 규모죠. 거의 뭐 내용 700억 보시죠. 정도. 예. 예, 약 700억 원 네. 반올림해서요. 향후 주요 사업의 방향성 보겠습니다. 상용, 승용 차량 전장 부품 쪽이고 5G 통신 쪽입니다. 이쪽에 이제 스마트 홈 단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 IUV, V2X 솔루션. 예, 요즘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네. 꼽히는 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와 함께 섹터 분석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건의 수주 금액 최근 달성하고 있는 쪽이요. 2021년 연간 매출액 대비 330%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전해지고요. 이달 들어서만 총 1,000억 원 정도 수주 소식입니다. 수주가 이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 산업에 대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자. 근데 이쪽에 대해서 다른- 지금 저는 우리가 5G는 전 세계에서 네. 5G 상용화가 끝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2020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5G 투자를 했고 네. 막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딱 나와서 공사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때 2020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모인다라는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수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5G가 깔리는 게 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5G를 쓰지만 그때 네. 2021년에 그랬죠. 휴대폰 바꿨는데 5G 안 터지네? 이런 얘기가 들렸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죠. 그리고 미국이 2021년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 투자하는 거고요. 네. 6G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앞선 얘기. 지금 5G가 아직 전 세계에 깔리지도 않았어요. 6G는 네. 나가야 될 방향이 좀 맞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자율주행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요. 자율주행은 법적인 것부터 윤리적인 것까지.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윤리적인 부분들까지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기계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라는 윤리적인 부분들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오는 거. 기술 개발 속도는 빠릅니다.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이 따라오는 속도가 또 다르죠. 그런 부분들 보면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자율주행 쪽에 가는 쪽들에 대해서는 뭔가 트리거가 되겠습니다만 네. 미국이 자율주행을 하니 미국이 자율주행 개발했다고 해서 국내에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좀 보자.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자율주행을 보지 말고 더군다나 네. 이제 개화되고 어떤 것들이 채택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조금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지금 뭐 관심을 갖기에는 좋은 종목 워낙 많은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